자, 여러분 안녕하세요, 차이난팀입니다. 자, 드디어 이 차를 가지고 왔습니다. 포드 머스탱 5.0 GT 모델입니다. 자, 보세요. 이게 이런 소리가 녹음기에 수음이 될지 모르겠는데, 요즘 진짜 전기차나 뭐 하이브리드 차만 판치고 있는 시대에 뭐 옆으로 차 지나가면 목이 앵앵거리는 소리밖에 안 들리는 이런 시대에 V8 자연흡기 엔진을 이렇게 경험이라도 해볼 수 있는 게 정말 좋거든요. 네, 정말 좋아요. 그래서 솔직히 뭐 머스탱 하면은 이런 말들이 많죠. 2.3 에코부스트 모델은 그냥 패션카다, 5.0 머스탱이 진짜 찐 머스탱이다. 솔직히 틀린 말이 아니에요. 이 머슬카가 주는 어떤 그런 감성을 느끼려면은 5.0 모델을 구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. 자, 근데 뭐 제가 이렇게만 결론을 지을 거면은 이 차를 리뷰할 필요가 없죠. 일단 제가 어제 이 차를 받아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게 의외로 제 머릿속이 좀 복잡해지더라고요.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2.3 에코부스트 모델을 리뷰를 한번 자세히 했었잖아요. 근데 솔직히 그때 이제 느꼈던 게 그게 막 완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어요. 왜냐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달리는 차잖아요. 달리는 차임에도 불구하고 리어에다가 그 인테그럴 서스를 박아놓고, 그래 미션 반응성도 굉장히 좀 떨어지고, 그렇다 보니까 운전자에게 엄청 만족감을 주는 차다 라고 말씀은 못 드렸어요. 근데 그거는 솔직히 뭐 마력도 그렇게 높지도 않고 데일리카로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차고, 그렇다 보니까 크게 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는데,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,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5.0 GT 모델로 이게 올라온다라고 해가지고 2.3 모델과 비교해가지고 하체 구성이 뭐 새롭게 바뀐다거나 뭐 이런 게 아니거든요. 뭐 해봐야 뭐 이런 높은 출력을 감당해주기 위해 가지고 전면에 스프링을 좀 강화하고, 당연히 이제 셰시 강성도 강화했겠죠. 그리고 뒷바퀴를 255에서 275로 늘린 거, 그런 세세한 변화에 그친단 말이에요. 근데 이게 500마력이라는 어마어마한 출력을 정말 깔끔하고 운전자가 불안감을 느끼지 않게 잘 컨트롤 하려면은,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하체 세팅이 이렇게 해가지고는 저는 안 될 것 같거든요. 물론 제가 이 와인딩 로드로 가가지고 뭐 이 차를 지금 테스트 해보지는 않았지만, 만약 지금 테스트를 해가지고 이 차는 4기통 300마력에 맞는 세팅이다 라는 이 결론이 나와버리면은 이 5.0 모델을 2천만 원 더 주고 살만한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지금 와인딩 로드로 왔어요. 그래서 과연 이 차가 진짜 500마력이라는 출력을, 그것도 순수 후륜구동이잖아요, 그거를 잘 받아내줄 수 있을까 굉장히 궁금해요. 이게 완벽하게 세팅을 안 해버리면 이런 차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. 그래서 좀 긴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스포츠 모드에 놨고 서서히 이제 페이스를 올려가면서 달려볼게요. 근데 이게 이게 배기음도 배기음인데 진짜 리니어한 이 가속감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, 진짜. 조금 이렇게 페이스를 그렇게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도 느껴지는 게 이게 완전 오버스티어 세팅이에요. 잠깐만요. 조금 더 돌아볼게요. 이게 뭐 여러분들은 옆에 타지 않으니까 이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, 내가 여기서 조금만 이 스로틀을 더 밟으면은 이 파워오버가 날 것 같은, 이 뒤가 꿈틀꿈틀거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. 그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. 여기는 노면이 좀 젖어 있고 여기 안 젖어 있으니까 이게 이거 좀 노면이 안 좋으니까, 이게 트랙션으로 가는 차는 솔직히 아니거든요. 그렇다 보니까 노면이 조금 안 좋으면 뒤가 흔들리거나 약간 이럴 수 있고. 자, 여기서도 여기가 굉장히 급격한 코너거든요. 여기서 스로틀을 밟고 깔끔하긴 한데
이게 약간 좀 무서운 게 뭐냐면은 이 차가 롤이 되게 많이 억제가 돼 있어요. 제가 2.3 에코부스트 때도 그 차도 이제 롤이 굉장히 억제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는데, 이거는 이거는 이 롤이 너무 억제가 돼 있어요. 뒤에 이 차 그 스테빌라이저를 봐도 일반적으로 리어 서스에 달려있는 스테빌라이저 치고 그 두께가 굉장히 굵어요. 그러니까 그거를 봐도 롤이 굉장히 억제가 돼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, 이게 롤이 억제가 돼 있으면은 이게 뭐가 제가 무섭다라고 하는 거냐면은, 이렇게 조금 이제 급격한 코너를 돌고 나서 스로틀을 밟으면서 탈출을 할 때 이게 내가 차에 이 한계를 모르겠어요. 그러니까 이 차가 나한테 피드백을 주고 있지가 않아요.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롤이 너무 없어버리면은 운전자가 차의 어떤 상태를 알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자, 여기서도 제가 굉장히 깊은 코너거든요. 여기서도 이렇게 돌 때 바로 하중 넘겨주면서 꿈틀꿈틀. 이게 방금 이 코너를 돌 때 약간 이게 항상 제가 긴장을 하게 되는 게 뭐냐면, 롤이 없어서 내가 횡집값을 얼마나 지금 받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한 피드백을 못 느끼니까, 내가 탈출을 할 때 스로틀을 이제 밟아야 될 때 스로틀을 몇 퍼센트를 밟아야 될지 이게 감이 잘 안 와요. 보통은 저기서 한 10% 20% 계속 올라가다가 마지막에 100%를 밟는 구간인데, 피드백이 없다 보니까 거의 한 60% 이 정도밖에 못 밟았거든요. 이런데도 마지막에 이 스로틀을 좀 자신감 있게 전개를 하는 게 약간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. 근데 이 머스탱에서는 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면은 이 차의 롤을 이렇게 많이 허용해버리면은, 안 그래도 뒤쪽에 인테그럴 링크가 달려가지고 하중 이동에 의한 바퀴의 맥시멈 그립을 끌어줄 수 없는데, 거기에 롤을 만들어버리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뭐 롤을 없애준 세팅? 이거는 뭐 이해는 가는데, 이렇게 롤을 없애버리면은 오히려 트랙션을 엄청나게 강화시켜야죠. 사륜구동을 넣든 아니면은 타이어 폭을 좀 큰 폭의 타이어를 넣든 이런 식으로 트랙션을 강화를 시켜야 되는 게 맞아요. 아우디처럼요. 왜냐, 아우디도 롤이 정말 없거든요. 그래서 어떤 차의 한계를 알 수는 없는데, 토센과트로 들어가 있고 이게 타이어도 광폭 타이어가 들어가고 트랙션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어떤 굉장히 안정적인 느낌을 주는데, 이 차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네요. 이게 뭐 모는 건 모는데 굉장히 세밀하게 항상 긴장을 하면서 몰아야 될 것 같아요. 자, 여기까지 보시고 머스탱 관심 있으신 분은 포드링컨 분당전 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유진우 대리님께 문의 주시면 친절히 응대해 주신다고 하고, 이 차 지금 시승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러분들도 잘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이 차는 트랙션이 그렇게 센 것도 아닌데 후륜의 인테그럴 서스의 단점을 보강하기 위해 가지고 롤을 없애버렸는데, 그 롤을 없애준 게 운전자에게 피드백을 못 주니까 운전자가 자신감 있게 스로틀 전개를 못하는 이런 악순환 계속 되면서, 오히려 뭐 어떤 서킷이나 이런 와인딩에서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, 제가 그 예전에 리뷰했던 LC500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자면, LC500도 거의 500마력에 가까운 후륜구동 자연느끼 8기통 엔진이란 말이에요. 완전히 순수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그것도 파워오버라는 게 정말 잘 나는 차예요. 근데 그거는 제가 극찬을 했어요. 그 이유가 뭐냐면, 그 차는 어떤 내가 이렇게 코너를 돌고 있으면 횡질값에 대한 확실한 피드백을 줘요. 확실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스로틀을 더 밟으면 차가 돌아가겠구나, 그러면 내가 카운터를 칠 준비를 해야겠구나, 그거를 확실하게 알려주면서 어떤 오히려 그게 더 운전의 재미로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, 이 차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. 내가 언제 날아갈지 이걸 알 수가 없다 보니까 이 내가 스로틀을 전개를 확실히 잘 못 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조금 이제 세팅에 있어서 아쉬운 게 뭐냐면, 이 차가 프론트 서스에다가 맥퍼슨 스트럿을 박아놨어요. 맥퍼슨 스트럿이라는 건 솔직히 뭐 BMW 같이 앞바퀴의 어떤 캠버각의 변화를 굉장히 자유롭게 해주면서 코너에 진입을 했을 때 하중이 눌리면 좀 맥시멈 그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캠버각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놓는 세팅이란 말이에요. 트랙션을 위한 세팅이 아니에요. 근데 이 차에는 그 맥퍼슨이 들어가는 것보다 WC-본이 들어가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면, 이렇게 코너를 돌면은 이 트랙션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. 프론트도 엄청 가볍게 살랑살랑 움직이고,
그럴 거라면 이런 약간 이게 운전에 재미도 주지 못하고 약간은 좀 불안함을 만들어줄 거라면은 프론트에다가 WC 본을 박아놔가지고, 이 WC 본이라는 거는 바퀴의 아래쪽하고 위쪽이 두 개를 잡아줌으로써 고속 코너에서 바퀴의 어떤 접지력 이런 걸 엄청 올려주는 서스펜션이죠. 그렇게 해가지고 트랙션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게 낫지 않나. 그리고 이게 계속 이게 오버스티어 성향이면은 오버가 안 나게 하려면은 이 프론트 그립을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WC 본을 박든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올려줬으면 운전자가 좀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재밌게 탈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, 솔직히. 그리고 그 미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, 여기서 다운시프트, 이게 4단으로 다운시프트는 잘 됐는데 3단으로의 다운시프트가 너무 느리네요. 이 미션 진짜 약간 욕 나오게 하는 미션. 이 시트나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와인딩 로드에서 탈 차는 솔직히 아닌 것 같고, 정말 이 고속도로나 우리나라가 그 미국 같은 그런 도로 환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뻥 뚫린 도로에서 직발로 갈 때 느껴지는 엄청난 이 부드러운 가속감, 거기에 더해 엄청난 토크, 뭐 이런 거를 위주로 세팅을 한 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금 뭐 보니까 행진은 거의 1.2G까지 쓰면서 좀 한계 주행을 어느 정도는 좀 하면서 이 차의 어떤 미천까지 다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그렇게 해도 이제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계속 뭐 머릿속에 좀 떠나지를 않네요. 여러분들이 이 차를 구매했을 때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뭐 이 차의 가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첫 번째, 여러분들 예상하셨다시피 5리터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이죠. 이게 지금 머스탱 7세대로 들어오면서 엔진은 4세대 코요테 엔진으로 이제 바뀌었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듀얼 스로틀 바디를 채택하면서 더 많은 양의 공기를 더 밀도 있게 흡입할 수 있음으로써 어떤 엔진의 출력이나 토크감 이런 거를 훨씬 더 끌어올릴 수 있게 이제 세팅을 해놨는데, 그런 걸 그냥 다 떠나가지고 4기통, 6기통, 8기통 이렇게 엔진이 있잖아요. 8기통 엔진으로 올라오면은 웬만하면 터보차저보다 자연흡기 엔진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요. 왜 그러냐면, 자, 이렇게 자연흡기 엔진을 가지고 이렇게 가속을 하잖아요. 제가 지금 거의 2000rpm에서 7000rpm까지 쭉 쓰면서 느낀 건데, 자연흡기 엔진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가속이 굉장히 부드러워요. 가속이 부드럽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가속감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. 지금 1000rpm 여기서 이렇게 스로틀을 갈기나, 아니면은 4000rpm에서 띄워놓고 7000rpm까지 가속을 이렇게 쳐주나, 가속감이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. 터보는 그렇지 않잖아요. 저 RPM에선 그냥 가다가 거의 3000, 4000rpm에 올라와서 갑자기 터보가 활성화되면서 가속감이 팍 느껴졌다가 고 RPM으로 가면서 그 가속감이 확실히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, 이 차는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RPM 관리가 굉장히 쉬워지죠. 터보 차져가지고 RPM을 좀 실수를 해버리면은 갑자기 터보렉이 과도하게 발생을 하면서 내가 스로틀을 밟았는데 차가 안 나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, 이 차는 그렇지가 않아요. 그냥 밟으면 바로 나가요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가속감이 항상 일정하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RPM 관리가 굉장히 쉬워진다라는 거고, 그리고 굉장한 차이점이 또 뭐냐면, 터보차는 RPM 범위를 그렇게 넓게 사용하지 못해요. 거의 해봐야 뭐 6500rpm 이 정도인데, 이 차 보시면 지금도 7500rpm에 RPM이 걸려있잖아요. 이게 터보차저에 비해 가지고 내가 RPM을 1000rpm씩 더 쓸 수 있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출력과 토크를 완전 쥐어짜내면서 끝까지 더 활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스포츠 주행에 있어서도 훨씬 이득이 크고, 근데 제가 이거는 정말 5개T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, 보통 이렇게 좀 대배기량 차들은 여러분들이 좀 다운시프트를 해주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 배기음 있잖아요. 그런 거를 좀 느끼는 것도 감성인데, 이거는 10단 미션이잖아요. 그러니까 8단 미션보다 단수를 더 쪼개놨기 때문에 다운시프트를 쳐도 이게 RPM이 많이 올라가지가 않아요. 그런 어떤 배기음의 감성 이런 거는 솔직히 느낄 수가 없는 것 같아요.
그래서 이 머스탱 GT 좀 총평을 하자면 솔직히 에코부스트까지는 그 정도 출력으로는 머스탱이라는 차가 가지고 있는 약간의 그런 단점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이게 500마력 가까이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민낯이 좀 많이 드러나면서 T를 가지고 이런 와인딩 로드나 꼬불꼬불한 산길을 주행하는 거는 확실히 아직 독일 차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부족하구나 뭐 이런 거를 느껴가지고 좀 이게 약간 좀 아쉽긴 한데,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8기통 자연흡기 엔진이 줄 수 있는 감성적인 부분 있잖아요. 어떤 차도 이제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배기음과 이 직발에서의 엄청난 토크감, 제가 지금 이거를 거의 한 5시간 넘게 느끼고 있는데 이게 질리지가 않아요. 그만큼 밟을 때마다 계속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있어서 가치를 두고 싶다 하시면은 2.3 말고 이 5.0 GT 모델을 구매하는 게 여러분의 만족감을 엄청 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. 자, 이상으로 리뷰 마치도록 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